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금요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날씨도 꿀꿀하고 뭐 시장도 꿀꿀하고 그렇죠. 네. 두 분이라도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밝지 않네요. 넥타이 색깔을 좀 밝게 하고 왔습니다. 네, 두 분 노란색, 빨간색으로 그래도 조금 밝게 그럼 우리가 뭐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X 만나보시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 인수로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쭤봤는데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나뉘어졌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은 X를 주셨거든요. 이 지분 이슈가 큰 영향이 없다는 건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이 좋지 않은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 부분은 악재 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 재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공장 건설이라든가 캐파 증설에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에피스 이제 지분도 매입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엔 주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센티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오늘도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긴축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대표적인 성장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업종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좀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즉 이제 과거에 2020년과 21년에는 숫자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또 향후의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더 포커싱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긴축 기조와 함께 숫자에 좀 시장의 컨셉이 숫자에 집중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순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PR이 현재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성화 대표님은 나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O를 주셨어요. 네. 중장기 성장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은 5로 표현을 했고요. 전일 이제 인수 위한 1차 대금이 납부가 되었다고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에피스의 실적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원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스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해왔던 이 파이프라인 개발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신약 개발 등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바이오젠과의 공동 경영 체제가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단일 경영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재원이 최근에 유상증자로 확보된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업계들이 이 신약 개발 등의 이 수익성까지 반영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재 얼어붙은 상황인데 하지만 비교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 주요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업종 중에 1년 전의 주가와 비교하면 반토막난 기업들이 꽤 많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주가 자리도 어느 정도 과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수 의견 5 드렸습니다. 네, 삼성그룹주가 도통 좀 힘을 못 내고 있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중장기라는 그 키워드로 본다면은 이 종목 성장을 그렇죠.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파월 연준 의장의 자꾸 강한 발언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강한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대해상이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쯤 되면 더 들고 가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OX로 볼게요. 네, 이번에도 5로 일치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는 아니죠. 아까 전에 틀렸는데 이번에는 일치가 됐습니다. 현대해상을
쭉 봐야 되는지. 사실 금리 인상 시기가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면 네. 현대해상도 길게 봐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일단 시작하는 단계니까 요 이슈가 그래도 시장에 작용될 때까지만 볼까요? 올해 금리 인상 스텝들이 몇 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길게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길게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주로 이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이래서 주가가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는데 동시에 또 보유 중인 기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해서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이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 자산 건전성은 조금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보험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 여력은 이 보험 지급 여력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RBC 비율이라는 건데 이 가입자 전원이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당연히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금감원에서는 150% 이상을 조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0.1%포인트 상승을 할 때마다 이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은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올 들어서 시장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난 19일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35%에서 2021년 12월 말에 1.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현재 이 RBC 감독을 조금 완화를 해줄 것을 계속 금감원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해상의 RBC 비율은 204%를 상회하는 것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봤을 때 30% 증가해서 호실적 기록하셨고 매출도 6.4%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22.9%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현대해상 두 분 모두 더 들고 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올해도 연내에도 몇 번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길게 보자고 하셨고요.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요? 전지박 수익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하락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쯤 되면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오늘의 이 강한 흐름을 믿고 더 들고 가볼지 의견 주시죠. 네, 과장님 5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치가 되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텀,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죠? 네, 무엇보다 이제 지금 전지박,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최근에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1분기에 역대 최대 지금 매출액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지금 원동력으로 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컨셉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섹터라든지 뭐 특정한 종목 이슈라기보다는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숫자에 좀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신규 수주 확대와 함께 이러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직스만 의견이 좀 달라졌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를 위해서 이 종목을 마감해 사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저평가 실적주 MC 스나이퍼. 정용 과장님. 네. 김민수 대표님 같은 분이 여기 한 분 계셨어요. MC 스나이퍼 이거 무슨 키워드입니까? 네, 이 저격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정적인 정확성, 흔들리지 않는 정확성, 그리고 깨끗한 시야 네. 중요하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정용 과장님은 네. 너무 모범생 FM처럼 저평가 실적주라 갖고 오셨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컨셉에서는 아주 모범적이고,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러한 저평가 실적주들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대부분 마찬가지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작년과는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지금은 이제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격수냐 아니면은 모범생이냐 한번 종목 열어볼게요. MC넥스 그리고 세아제강입니다. MC 스나이퍼, MC넥스, 약간 그 나이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였죠. 그렇죠? 저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만 좀 다르고 싶긴 한데 MC넥스 투자 포인트 그리고 얼마에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가격까지 쭉 들어볼게요. 네, MC넥스는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조금 부상을 하게 되면서 시세 분출이 되고 있고,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사가 현재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된 것은 또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1차 협력사는 중간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이 신제품 개발에 또 깊이 관여를 할 수 있고, 수주라든지 공급 단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들을 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MC넥스의 매출이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비롯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방 산업인 완성차라든지 가전 로봇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빠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현재 갤럭시 S 시리즈의 전후면 카메라에 모두 납품이 되고 있고, 12년도부터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0년도부터는 갤럭시 S20에 이 OIS 장비까지 탑재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이 OIS는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라는 이 손떨방 기능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갤럭시 A 시리즈 등의 중저가 모델에까지 OIS를 탑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완성차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라든지 아이오닉 5 등에 쓰이고 있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DCU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납품이 되고 있는 전체 카메라 모듈 중에 MC넥스의 비중이 60-7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레벨 3의 완성차를 양산차를 보급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확대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가전 로봇에 대한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에도 지속적인 고성장세가 예측이 되고, 가격적으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현재 가격부터 매수가 가능하고, 이평선을은 보시게 됐을 때 60일 이평선을 무너지지 않는 45,000원대 라인이 부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해서 매수 가격은 45,000원에서 현재까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저점을 확인했던 부분이 이 42,000원 라인입니다. 해서 전저점 부근인 42,000원을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5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54,000원, 손절 가격은 4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모범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MC넥스에 이어서 어떤 종목? 세아제강이네요. 네,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 지금 연일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저평가 이제 되어 있는 지금 실적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대부분 다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강관이 이제 사용이 되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다 인플레이션 환경하에 또 수주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한 근 10년 내에 가장 좋은 좀 호황기를 좀 맞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46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2%나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정용 강간의 미국 수출 호조로 인해서 지금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뭐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더 좋은 또 실적을 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100불대를 좀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유종용 지금 강간 수요가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국제유가가 뭐 40불대, 30불대 이럴 때가 이제 세아제강이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당시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휴스틸이라든지 국내 이제 이런 유종용 강관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덤핑 이슈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힘든 구간을 좀 보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이러한 유가 상승과 함께 또 유종용 강관의 또 판가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급격한 지금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분기부터, 그러니까 1분기는 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효과로 판매량이 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나 이제 3월 지난달부터 내수 관광 수요도 지금 반등하는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확대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EPS가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뭐 PER 한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목표 주가 한 20만 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